안녕하십니까. 화학실험실 수온분석 담당자 김남훈입니다. 지금부터 MA3000 수온분석 장치의 사용 방법에 대한 영상 촬영을 시작하겠습니다. 전문적인 영상 촬영이 아니라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주기적으로 보완 수정하겠습니다. 먼저 장비에 대해 간략히 소개해 드리면 MA3000 수온분석기는 가열기와 금 아말감, 냉원자 흑광 광도법 기술을 사용하여 고체, 액체, 기체 샘플의 총 수온을 측정합니다. 다만 가스 분석을 위해서는 별도의 장치를 옵션으로 갖춰야 합니다. 당사는 고체와 액체 시료만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MA3000 수온 분석기는 2개의 검출 셀과 3개의 검출기 시스템을 갖춰 크로스오버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고농도 샘플 조건에서도 원활한 분석이 가능합니다. 또한 전처리 없이 초고감도, 고정밀, 신속하게 측정할 수 있는 전자동 수온 측정 장치로 샘플 체인저 최대 100대 세팅 후 시료 도입에서 가열, 전처리 및 측정까지 전자동으로 측정합니다. 이해를 한번 좀 쉽게 드리면 해당 장비는 연소관에서 시료를 연소를 해서 수은이 이제 연소된 기화된 수은이 검출기로 가기 전에 머큐리 컬렉트라는 곳을 지나게 됩니다. 이곳은 얇은 관에 다공성 물질의 금이 코팅되어 있고 이 코팅 그 기화된 수은이 이 머큐리 컬렉터를 지날 때 이 금이랑 반응을 해서 아말감을 형성을 합니다. 이곳은 이제 수은에 가스상 물질도 많기 때문에 이제 그 아말감 형태의 그 수은을 포집을 하고 다른 가스들은 이제 다른 곳으로 보내게 됩니다. 이제 직접 기계에 가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설명드린 이곳은 이제 샘플 체인저입니다. 최대 100개까지 이 세팅이 되어 있고 맨 밑에 칸은 비어 있는데 설비가 에러가 나거나 했을 때 이제 연소관에 들어가 있던 이제 샘플 보트가 이 맨 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사용을 할 때는 맨 밑에 이제 이 샘플 보트가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이제 여기에 샘플 보트가 들어가 있으면 분석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모시도를 보시면은 자, 이제 샘플 체인저가 있고요. 샘플 체인저에서 이제 이 가스 플로어가 들어가고 이제 샘플 체인저에서 이렇게 보면은 온도가 첫 번째 구간, 두 번째 구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왜 이렇게 되어 있냐면 고체 샘플 보트 같은 경우는 바로 연소관 안쪽까지 들어가게 되고 액체 샘플 같은 경우에는 이 앞쪽에서 150도에서 이제 첫 번째 기화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수분을 갖다가 이제 이쪽에 요 장비에서 수분을 포집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소관으로 들어가게 되고 온도가 이렇게 620도가 세팅되어 있는 이유는 이 안에 충진되어 있는 촉매들이 가장 활발하게 이제 활성화할 수 있는 온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H3가 바로 머큐리 컬렉터입니다.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막 감겨 있죠. 여기에 이제 골드가 코팅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뭐 V1, V2, V3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이제 이건 수온 분석 장치이기 때문에 그 시료를 연소했을 때 수온 이외의 다른 원소의 가스들을 이제 디텍터로 보내지 않고 다른 곳으로 우에서 흘려보내기 위한 장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디텍터 부분을 보시게 되면은 뭐 이제 길다란 디텍터와 여기 디텍터 이렇게 총 3개가 있습니다. 이 3개의 디텍터가 이제 고농도와 저농도가 완벽하게 분리가 되어서 이제 그 검출을 하기 때문에 크로스오버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다는 이제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설비 분석을 하기 위해서 이제 첫 번째로 검량선을 이제 작성을 해야 되는데요. 검량선 작성을 하기 위해서 표준 용액을 제조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기계를 이제 켜고 분석을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워낙 분석 진행에서 간단하게 조작을 할 수 있는 장비라서 이 한 번의 동영상 시청만으로도 충분히 누구나 이제 분석을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제가 미리 재료들을 준비를 해놨습니다. 여기 보시면 수온 표준 용액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L시스테인이라고 있는데 이게 어떤 물질이냐면 첫 번째로 이 L시스테인을 100mg을 가지고 이제 100mg을 이제 계량을 한 후에 이 1000ml짜리 플라스크에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질산 2ml를 넣고 표시선까지 채워서 잘 흔드는 다음에
이제 보관을 해주시고, 스탠다드를 만들 때마다 이 LC 스테인 용액을 가지고 이제 표준 용액을 제조를 하시면 되는데, 요거를 사용하는 이유는 금속 수은도 이제 상온에서 기화가 잘 되는데, 이런 액체 수은 같은 경우는 휘발성이 강하고 중독을 일으키는 매우 위험한 물질입니다. 근데 이 물질을 이제 표준 용액을 제조를 해두고 상온에서 어느 정도 방치를 하게 되면 그 농도는 점차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보존하기 위해서, 안 그래도 수은 자체가 이제 결합력이 센데, 수은과 아주 결합이 센 이 이제 여기 물질명이 나와 있는데, 이 LC 스테인이라는 물질을 이제 바탕용액으로 넣어줌으로써 안정적으로 수은이랑 결합을 해서 상온에 두더라도 휘발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한 물질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여기 질산 2mm를 가하는 이유는 이 LC 스테인이라는 물질을 더 잘 녹이기 위해서 이제 넣어준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00ml짜리 LC 스테인 용액을 만들어 주셨으면 이 1000ppm짜리 수은 표준 용액을 가지고 원자 흑광 분석용 1000ppm HgCl2입니다. 이거를 100ml짜리 이 플라스크에, 둥근 메스 플라스크에 이제 HG 1000ppm 용액 1ml를 넣고 0.01%를 먼저 만들어 줍니다. 물론 바탕 용액은 LC 스테인 용액으로 희석을 해서 100ml로 합니다. 그 다음에 한 번 더 1ml를, 이 만든 용액을 이제 110ppm짜리 용액을 만든 거를 한 번 더 여기에 1ml를 넣어서 똑같이 작업을 해서 0.1ppm 용액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0.1ppm 용액을 이제 저기 가지고 검량선을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저기 수은 분석기 보트에 넣을 때는 마이크로 피펫을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이 마이크로 피펫을 이제 만든 표준 용액을 0.1ppm 표준 용액을 만들었으면 이거를 가지고 이 마이크로 피펫으로 이제 뭐 마이크로 리터죠, 단위가. 이제 요거를 갖다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이 0.1ppm 표준 용액을 예를 들어 100마이크로 리터를 뽑았다고 하면 10나노그램입니다, 계산상으로. 그리고 0.01ppm짜리를 100마이크로 리터를 이제 뽑아서 이제 넣었다고 하면 1나노그램이 됩니다. 그래서 잠깐 분석기로 가보면 지금 최근에 분석한 걸 열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표준 용액을 넣을 때 이제 깨끗한 샘플 보트에다가 여기에다가 마이크로 피펫으로 3나노그램, 6나노그램, 9나노그램을 넣습니다. 그래서 저농도 검량선을 작성을 했고요. 왼쪽은 저농도입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은 고농도 검량선은 30, 60, 90 이렇게 해서 고농도 검량선을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보다 농도가 더 높다고 하면 더 높게 잡으면 되겠지만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분석이 다 저농도와 고농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뭐 369, 12, 30, 60, 90, 120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이제 분석자가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검량선을 작성을 하시면 되고, 이런 과정들을 측정하는 과정을 다 보여드리기는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이제 보트에다가 넣어서 표준을 측정을 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검량선이 작성이 됩니다. 그리고 고농도 디텍터와 저농도 디텍터가 완벽히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샘플을 측정을 했을 때도 지금 보면은 레인지가 저농도의 범위에 있으면 저농도로 측정이 되고, 높은 농도의 물질이 발견이 되면 고농도로 측정이 되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분석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장비를 켜두었는데요. 왜냐면 뭐 이니셜라이징 하는 시간이 대략 20분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제 시간 관계상 미리 장비를 웜업을 다 해둔 상태라는 점 양해 바랍니다. 먼저 해당 분석기에는 일반 산소가스만 사용이 됩니다. 일단 기기를 사용하기 전에 주의하셔야 될 점은, 이제 최초에 몰라가지고 이제 설비가 계속 에러가 나서 엔지니어가 한 2번 방문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었냐면, 이 전기가 제대로 220V를 제공을 하지 못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을 알지 못하고
실질적으로 여기 보니까 이 H4번에 온도가 150도가 정상인데 150도까지 올라가지 못하고 막 130도까지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을 해서 계속 설비가 멈췄던 현상입니다. 확인해 봤더니 전압이 205V 정도가 이제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따로 220V 전압이 완벽하게 들어오는 이제 따로 이렇게 전기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일반 산소 가스 때문에 에러가 발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밖에 이제 산소의 압력은 적정 압력은 보통 0.1메가파스칼에서 0.5메가파스칼 사이로 보통 한 0.3에서 0.4 정도 메가파스칼의 가스를 이제 압력을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밖에 쪽에 이제 산소 압력 게이지가 단위가 좁은 게 아니라 1메가파스칼부터 6메가파스칼까지 있는 그런 이제 장비였기 때문에 압력 조절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설비 에러를 일으켰던 사례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다 교체를 했고 가스를 열고 나서 이제 그 밖에 압력을 0.3메가파스칼 정도에 맞춰 주신 후에 두 번째로 이 안쪽에 보면은 레귤레이터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에 바로 이제 압력을 분석대 약 0.05메가파스칼 이제 압력을 맞춰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압력 세팅을 해두면은 그 다음부터 크게 건들 일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여기 액체 시료를 분석했을 때 수분을 제거하는 장비라고 했죠. 이제 우측에 보면은 이렇게 장비가 있습니다. 드레인 탱크라고 합니다. 보면은 이렇게 코크가 항상 잠겨 있습니다. 항상 잠겨 있는데 확인하고 여기에 수분이 차 있으면 이 밸브를 열어서 수분을 제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수분을 제거하신 후에 이제 기기 전원은 설비 좌측 왼편에 있습니다. 왼편에 전원을 켜시고 전원이 되고 이제 컴퓨터를 켜시고 컴퓨터 메인 화면을 보시면 자 여기 MA3 윈이라고 있습니다. 중앙에 제가 갖다 놨고요. 얘를 클릭을 하게 되면 이제 이 해당 창이 열리면서 이제 메시지가 하나 뜨게 됩니다. 체크 오브 플로우 패스라는 팝업 창이 뜨게 되는데 이때 스타트를 클릭하게 되면 플로우 및 리크 체크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보통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진행을 하시면 되고 평상시에는 노로 해서 바로 해당 화면으로 넘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현재는 기기가 이제 안정이 되어 있는 상태라 메시지가 안 뜨는데 이 메인 창 여기 오른쪽에 이제 시간이 가면서 계속 감소를 하면서 이제 이런 연소관들 온도를 상승시키는 시간을 체크하는 게 나옵니다. 통상적으로 약 20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제 20분이 지나고 나면 해당 이제 팝업 창이 없어지게 되고요. 없어지고 나면 바로 분석을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표준 용액은 이제 초보자 같은 경우에는 몇 번 이제 찍어서 지금 여기 보면은 에어리어가 나와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분석자가 분석했던 에어리어를 확인을 꼭 하고요. 여기 에어리어 있죠? 0.01141, 2831, 3812 이제 요거를 기본적으로 확인을 하시고 이 근사치가 나오는지 확인을 꼭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거의 대부분 설비가 이제 많이 감도가 많이 안 좋아지면 이게 점차 떨어지겠지만 현재 이제 새 장비이기 때문에 요 수치에서 나온다는 걸 기억을 해 두시고 한번 표준 용액을 제조를 해서 측정을 해 갖고 요 수치가 근사치가 나오는지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표준 용액을 측정을 하고 나면 이 해당 장비는 이제 다른 방법이 매우 쉽습니다. 검량선을 한번 작성을 하고 나면 보통 뭐 연소관이 다음번에 깨질 때까지 그냥 계속 불러와서 사용만 하시면 됩니다. 그 중간에 CRM 표준 용액을 가지고 현재 이 장비가 정확성이 있는지 확인만 하시면 되는데 제가 측정해 본 결과 정확성이 매우 우수한 장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분석하시는 담당자가 이제 처음 장비를 사용하신다고 하면 이 검량선이 제대로 이제 맞게 설정이 된 건지 정확성이 얼마나 나오는지 CRM 시료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이제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자 이제 그 지금처럼 검량선을 새로 그렸을 때는 이렇게 검량선을 작성을 해서 이제 검량선이 나온 걸 확인을 하시고 그다음 이제 샘플 화면으로 들어가셔서 이제 측정하고자 하는 샘플을 이제 여기 네임명을 넣어주시고 무게를 여기다 넣어주시고 그리고선 바로 상단에 스타트 버튼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스타트만 딱 누르게 되면 지금이야 뭐 이제 가동이 안 되는 상황이라 이런데 스타트만 누르게 되면은 바로 측정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여기 우측에 보면은 이제 레인지가 나오죠. 로우, 하이 이렇게 나오죠. 이제 높은 범위에 되면 이렇게 이제 하이로 표시가 되고요. 보통 제가 분석해 본 결과는 뭐 대략 한 10ppm 정도의 엄청 높은 고농도가 찍혔어도 다음 시료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적었습니다. 보통 블랭크 테스트를 통해서 진행을 하거나 보통 이렇게 샘플 체인지에 넣어놓고 수십 개의 시료를 찍고 난 다음에 여기 봤더니 10ppm이야. 그러면 이 다음 시료가 잘못 나왔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다음 시료만 한 번 더 측정을 해보시는 걸 권합니다. 그렇게 해보시면은 보통 한 20ppb 정도 아니면 많으면 한 50ppb 정도 그 정도 농도가 더 높게 나온 적이 많았습니다. 자, 이제 평상시에 분석을 할 때는 이제 검량선을 그려서 오늘처럼 이제 분석을 끝내고 내일 분석을 할 때는 상단에 파일에서 이제 뉴를 눌러주게 됩니다. 오픈을 일단 먼저 눌러서 이제 최근에 분석한 이제 이렇게 내리게 되면 여기 최근에 분석한 날짜가 나오죠. 어제 분석한 9월 24일 날짜를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 이제 이렇게 창이 열리고요. 스탠다드는 그대로 메소드는 저장이 되어 있고 샘플 화면에서 이제 파일 자 여기서 뉴를 선택하게 됩니다. 파일 뉴를 선택을 하시면 지금처럼 뭐 스탠다드 샘플 전부 다 지울 거냐 아니면 뭐 샘플만 지울 거냐 뭐 이렇게 쭉 나오는데 온리 샘플 클리어를 클릭을 해서 예스를 누르게 됩니다. 그러면 다 지워지죠. 그럼 이제 메소드는 그대로 있는 거고 오늘 이제 찍을 샘플 개수가 2개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2개라고 가정을 하면 이렇게 2개를 클릭을 해 주시면 되고요. 드래그를 하면은 한 번에 이렇게 다 선택이 됩니다. 이렇게 드래그를 하시면 이제 오늘은 2개다. 그리고 이제 샘플 네임은 아쉽지만 영어로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뭐 L1번이다 2번이다 이렇게 샘플 명을 넣어 주시고 여기에 무게를 넣어 주시고 0.2 뭐 0.03 0.2 너무 많네요. 0.02로 이렇게 무게를 넣어 주시고 그리고선 상단에 스타트 버튼을 누르시면 저장을 하시겠습니까? 이제 날짜랑 나오고요. 세이브를 해주시고 그러면 바로 이제 분석이 시작이 됩니다. 지금 이제 빈보트 블랭크를 분석을 하는 건데요. 이제 기기에 이제 작동 음이 나면서 이제 좀 있으면 샘플 체인저가 요 1번에서 10번 사이에 저거를 연수관으로 보낼 겁니다. 이제 기기가 가동되면 이렇게 깜빡깜빡 불이 점등이 되고요. 자, 지금 움직이고 있고 샘플 체인저가 들어가고 있죠. 분석 중에 뭐 긴급하게 멈춰야 된다 그러면 여기 이제 이머전시 스탑이 이제 가동이 되면 이제 좀 더 활성화가 될 거고 이제 정지 버튼이 있고 나머지는 뭐 저장이나 이제 프린트 기능이나 이런 거를 알려주는 거고요. 이쪽에는 뭐 이제 피크를 볼 거냐, 피크 에어리어를 볼 거냐 선택을 하는 거고 이제 드리프트는 이제 검량선을 기존 게 이제 CRM을 찍었는데 좀 낮다 그러면 다시 그 농도를 그 보정을 하는 기능이 있겠죠. 근데 이제 잘 사용을 하지 않는다는 점. 지금 보면은 이렇게 파란색으로 이렇게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샘플 보트가 지금 이제 앞쪽에서 바로 이제 밀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분석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 분석이 끝나고 나면 여기에 이제 농도가 ppm으로 농도가 나올 테고요. 이제 범위가 로우인지 하이인지 나오게 됩니다. 날짜랑 다 표시가 됩니다. 보통 이제 블랭크 측정에서 10ppb 이하로 나오게 됩니다. 해당 장비는. 그렇기 때문에 수십 ppb 정도의 농도도 아주 좀 신뢰성 있게 분석이 가능한 장비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